예, 오늘 좋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한종길 회장님을 비롯한 각 협회 학회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성혁 장관님을 대신해서 오신 허만욱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양창호 교수님 아주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항만을 좀 더 그 부가가치를 갖도록 하자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조금은 그렇게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운법 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와의 이제 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조금 내용은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좀 연구를 해왔고 최근에 좀 연구가 조금 거의 완성이 돼서 이제 한국 해법 학회지에 좀 논문을 실었습니다. 11월 말부로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해운법 29조는 정기선사들이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또 제58조가 있어가지고 이 단행법에서 그 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법학을 한 25년 공부했습니다만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 제59조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동남아 정기선사에 대해서 지난 13년간의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과징금을 국내 선사 다 포함해서 약 8천억 정도를 부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성격 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별개의 그런 법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를 제쳐두고 공정거래법의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강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둘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제29조입니다. 모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법제가 만들어질 때는 모든 법에 해운에 대한 특별한 그런 취급이 예우가 있었습니다. 국제사법이라고 여러분 모르시는 외국과의 어떤 국제적인 이제 충돌이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그 국제사법이란 법을 통해서 어느 나라 법을 정할지를 정하는데 거기에도 가면은 이제 선박이라 그래가지고 몇 개 조문을 두고 특별히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63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해상운송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법 안에 들어가면은 저 인터넷상에 가면 여러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쟁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화주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화주가 운송을 요구하면 무조건 하고 운송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금지, 즉 말하자면 지금 공정거래법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1980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7년 전부터 그 해운법 안에는 공정거래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규율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정기선사들의 동맹 그 제도를 법제화한 정기선 헌장 소위 말하는 라이너 코드가 1974년에 성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라이너 코드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국제 조약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를 이제 비준하면서 1978년에 해운법 27조에 이런 이제 공동 행위를 넣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국내외 정기선사들은 운임 등을 공동으로 정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화주와 또 협의를 하고 또 공동행위의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유효한 저 전기선 그 현장에 가면은 운임을 뭐 가능한 최소액으로 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운송인이 그 전기선사가 합리적인 이윤을 또 보장하도록 돼야 된다. 이게 그 조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를 반영한 것이 해운법 이제 29조입니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하는 규정도 29조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협의란 게 이제 화주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뭐 협의를 일단 거치고 이제 그 운송인은 해양수부 장관에게 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한 다음에 그 해양수부 장관이 특별하게 뭐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은 신고를 받은 이틀 뒤에는 이게 수리된 걸로 또 어떤 행정법적인 효력이 또 발생이 하는 겁니다. 국제협약에 위반하거나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은 또 29조에 가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다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과 관련되는 규정은 딱 여기 하나만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현재 좀 다툼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근데 해운법 29조가 적용이 되면은 운임의 공동행위의 경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과연 뭔가? 그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그리고 검찰 고발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시장 지배자적 지위의 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결합 등과 같은 경우는 29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100%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해운법이 그 1963년에 만들어졌고 또 운임의 공동행위에 대한 것이 78년에 그 국제조약을 따라서 들어간 것이고 그 2년 뒤에 처음으로 이제 공정거래법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이제 독자적인 그런 이제 경쟁법 규율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런 이제 산업을 규율하는 단행법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해운법 29조에서 정한 이 운임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견해를 빌린다면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제는 이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 19조의 그 과징금 부과 또 검찰의 부과 이런 것들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 뭐 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필요한 최소한이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예로 이제 보험업법하고 이제 항공업법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 경우는 우리처럼 어떤 국제 조약에 따라 가지고 그 조항이 특별 규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 해운법과 같은 이제 완벽한 형태의 그런 절차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말하는 아주 축소해서 그 우리 각 단행법의 규정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맞지 않다. 우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자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법의 공동행위에 대한 제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역이 공정거래법과 다르고 또 제도가 우리 해운법이 광범위하고 완결적이라는 점에서 그 항공산업과 이제 보험업법의 규정과 또 다릅니다.
그리고 해운법의 제도는 전기선 헌장이라는 국제조약이 적용 법규로 현재 또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또 다릅니다. 따라서 해운법 제29조의 운임 공동행위는 전기선 헌장의 규정과 함께 독자적인 법 영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공정거래법이 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운법이 적용이 되고 공정거래법은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운법과 국제조약에 없는 내용만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치 선박우선 특권의 기초가 되는 우리가 대물소송이 우리 상법에 있는데 이것이 대인소송과 다른 점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해운 전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심사해서 정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어서 공정거래법을 전면 적용한다면 같은 행정청인 해양수산부의 권위는 무너지고 수범자는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유효한 것으로 수리된 공동행위를 지금 12여 년이 지나서 다시 잘못이라고 그 과징금을 과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해운법 제29조에 가면 특별하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신고받은 날로부터 이틀이 지나면 수리된 걸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다 수리됐었는데 다시 다른 행정청에서 잘못이라 하는 것은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봅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해운법 29조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한 조사 및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의하면 조사의 대상으로 가능한 것은 제가 볼 때는 29조 제5항 3호의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경우에 공정거래위원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애매한 규정을 혹시 이제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29조에 가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보라는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통보하지도 않은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이라서 저는 요건을 겨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동남아 전기선사의 공동행위가, 운임 공동행위가 우리 화주들의 운임 결정의 자유를 제한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가?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우리 전기선사들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60% 70% 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 김영무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자 물류 회사들이 한 20년 전부터 나타나서 굉장히 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기업의 화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화물을 가지고 우리 전기선사들과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는 우리 전기선사들은 이게 을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전기선사들의 시장 지배력은 아주 낮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기선사들은 그 을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남아 전기 시장에서의 그 화주와 전기선사들 사이에 그 운임 그 결정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도 부당하지 않다면은 우리 공정거래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동남아 전기선사들의 공동행위로 우리가 이제 선사들이 동남아 선사의 경우는 우리가 도산되지 않고 잘 견뎌왔기 때문에 최근에 물류 대란에서도 이 동남아의 경우에는 운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이상 오르지 않고 미주 유럽 라인에 비해서 아주 양호한 상태로 서비스가 잘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사회적인 효율을 정대시켰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개선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개입할 여지를 우리가 이제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주와의 협의 절차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규정대로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화주, 운송인, 공익위원 등 구인으로 구성된 운임 협의위원회를
둬서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여기를 한 번 더 거치면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개정 작업을 한다면은 일본의 해상 운송법과 같이 그 이제 29조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 이런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부터 정당성을 심사할 그런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이제 같은 뭐 산업체인 해운산업의 공동행위를 느슨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FMC와 같은 독립된 해운 공정거래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미국의 FMC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그 위원 모두를 임명하고 아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선사의 그런 공동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터미널에 대해서도 FMC가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FMC는 이제 미국의 그런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달리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운이나 또 항만의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